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는 메리스가 참 문제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출주입니다. 이래저래 모멘텀을 얻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현재 진짜 현장의 분위기는 또 어떨지까지도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번 수출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수출주 얘기해보기 전에 네.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많이 어려울지 네. 좀 의구심이 드는데 염현석 기자가 인천 남동공단을 직접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그 현장 분위기부터 그럼 한번 스케치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관련 리포트 보기에 앞서서 그 취재 당시 남동공단의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이 취재 말미에는 먹구름까지 잔뜩 끼었는데요. 마치 그 남동공단의 수출에 대한 현 주소를 나타내주는 듯 했었습니다. 예. 먼저 리포트로 관련 현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수 코팅 와이퍼 등 자동차 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나우테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과 유럽 등 기존 해외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엔화 가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자 이 업체의 해외 고객들은 발걸음을 일본 업체들로 돌렸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엔화가 급속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어서 20% 정도를 단행을 했어요. 코스트를 업을 시켰더니 바이어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일본 국산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발주서가 안 들어오게 됐고, 에어컨과 집진기 모터를 만드는 중소기업 탑에어.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내수 경쟁이 심해지자 지난해부터 수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엔저 영향으로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진 데다 글로벌 시장에선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시회 등에선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지만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매칭해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 가봤더니 실효성이 너무 낮더라. 거의 우리가 찾는 고객을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찾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들 모두 엔저로 수출길이 막힌 겁니다. 이 때문에 남동공단에 입주한 6,900여 개 기업 가운데 예년 수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곳은 화장품과 스마트폰 부품 업체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는커녕 기존 고객사들마저 떨어져 나가고 있다며 이젠 더 이상 수출할 곳이 없다는 탄식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 사실 우리가 엔저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부진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이 현대차나 기아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중소기업 업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예. 일단 남동공단 내 기업체 수가 총 6,9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2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한 6,700여 개 업체, 이들은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입니다. 예. 하지만 그 수출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수출처를 뚫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합이 이제 일본 기업들과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과 기술력 모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수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기존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과 수출을 하고 싶은 기업, 멘토, 멘티 기업을 선정해 예. 수출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는 겁니다. 관련 이제 그 박성길 한국산업던지공장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을 멘토 기업으로 하고 지금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을 멘티 기업으로 해서 그 멘토, 멘티 기업을 상호 연결시켜 줌으로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한 기업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내수 기업에 대해서 전수해 줌으로 통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수출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이 좀 더 많은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여러 이제 박람회 같은 걸 많이 열어줘서 예. 직접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원하는 수출처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엔저 때문에 국제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자꾸 일본 제품의 가격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업체 대표들을 만나도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대부분 기업들은 새로운 고객 확보는커녕 이제 뭐 기존 고객마저 이제 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수출 길마저 없다라는 이제 탄식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상황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고 수출을 하고 싶은 기업도 많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해외에서 찾질 않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 수출로 우리가 봤을 때 국내 수출 뭐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이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예.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5개월 연속 감소하는 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인데요. 문제는 이제 갈수록 감소폭이 크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지난달에는 11%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저유가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자금률 상승 등으로 이제 자금률 상승 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엔저, 저유가, 중국 부진 이렇게 삼중고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경제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수출 현황을 표로 봤더니 더 느낌이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에는 11% 가까이 뭐 감소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삼중고에 대해서 뭐 엔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유가 여기에 중국의 성장 둔화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세 개 중에서도 아무래도 엔저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중국 성장률 둔화나 뭐 자금률 상승 그리고 저유가는 항상 기존에 있었던 건데요. 예. 그 엔저는 요즘에 이제 다시 새로 들어온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이제 13개 정도가 있거든요. 뭐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스마트폰 등 13개 정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10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일본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3년 동안 엔화 가치가 무려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일본 제품들은 그냥 앉아서 제품 가격이 50% 가까이 저렴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 제품과 국내 제품의 기술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가격에 우리나라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 가솔린, 경유 등 이제 석유 관련 제품들이 가장 많이 수출이 감소했고요. 예. 그 뒤를 이제 가전제품,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순으로 이제 감소폭이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표로도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방금 그리고 저희가 어떤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125엔대를 넘어선 만큼 엔저의 가속화가 계속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엔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 물론 많고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는 업종들이 많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엔저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대표적으로 어디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조선업종 뭐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미국 시장을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미국 점유율은 1.3%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도요타는 4.9%포인트, 5% 넘게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엔저로 일본 차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미국인들이 그만큼 일본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 시각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면 사정은 더 안 좋아집니다. 예. 현대차의 경우 1년 전보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1%나 줄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자동차 타이어 등 곧바로 이제 자동차 부품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는 50%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두 타이어 업체들은 초고성능 타이어랑 해외 공장 등으로 이제 부진을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 예. 그 초고성능 타이어 같은 경우 이미 일본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마저 저렴해 이 시장 진출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뭐 중국 업체들이 이제 자꾸 가격이 싼 타이어를
내세워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국내 자동차 관련 업계는 이중고, 일본과 중국의 이런 이중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중고네요.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부품 업체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엔저에 대해서 자동차 업체 그리고 업종 자체의 상황은 여러분들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상황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 섬유나 네. 석유, 화학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네, 뭐 자동차와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석유, 섬유와 조선 같은 경우에 생산 제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범용 제품이라고 불리는 이제 일반 제품들,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기술력이 응집된 고부가 가치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일반 제품의 경우 그동안 일본 제품들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인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예. 최근 엔화 가치가 저렴해지면서 이제 폭락하면서 일본 제품들과 가격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죠. 중국의 이제 제품,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자국 기업들이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일반 제품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고부가 제품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뭐 가격과 기술력 모두 일본 업체들에 이제 밀렸던 겁니다. 예. 뭐 아무리 계속 이렇게 불황이다 해도 우리나라 국내 조선 업체들이 글로벌 수주량 1위를 계속해서 지켜왔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난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7년 만에 일본 업체들에게 글로벌 수주량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뭐 저가 제품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있고 또 일본과의 가격적 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다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다 보면 이제 정부 측에서 뭐 혹은 한국은행 측에서 통화 정책을 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현재 뭐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해결책이 있나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이제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면서 다음 달까지 수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뭐 특히 현장 산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환율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환율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 산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정부가 환율을 낮추기 위해 이제 엔저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은 국내의 달러를 이제 소비를 하면서 국내 달러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원고가 되기 때문에 이 예. 가치를 낮춰보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 방법은 효용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해외 투자 장려 정도로는 의미 있는 환율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라는 이유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엔저 등으로 국내 수출 부진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자면 정부에서 달러 가치를 좀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정말 말을 해준 것처럼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지금까지 정부 측에서는 뭐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부랴부랴 다음 달에 수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고요. 과연 이런 대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돼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